자, 2인자 리더십을 일부만으로 끝내기에는 너무 아쉬워서 제가 후반부를 조금 더 정리를 해주려고 합니다. 아무튼 후반부에 저번에 제가 못했던 게 이제 뭐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말콤 글래드웰의 이야기도 나오는데 같은 방식으로 게임을 해서는 절대 약자가 강자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얘기가 중간에 나오고 테레사 수녀님의 그 이야기가 중간에 나오는데 리더십의 본질에 대해서 테레사 수녀가 한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테레사 수녀가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지는 정말 몰랐는데, 그런데 제가 이 문구를 읽고 나서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테레사 수녀께서 리더십의 본질을 큰 사랑을 가지고 작은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커다란 사랑으로 작은 것들을 챙기려고 하는 것, 그것이 리더십의 본질이다라고 테레사 수녀님이 얘기했고, 그래서 테레사 수녀님이 나는 하나님의 작은 몽당 연필이기 때문에 신이 나를 쓰는 것이지 내 자신이 이런 일들을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연필로 그림을 잘 그렸을 때 그 연필을 칭찬하지는 않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2부에 이 테레사 수녀님의 리더십의 본질을 얘기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고요. 그리고 이제 좀 넘어갔어요. 이 얘기가 나옵니다. 노키아와 애플의 문제에 있어서 노키아가 망하기 전까지 애플의 R&D 비용에 6.4배를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R&D 비용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 망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대비 3%의 R&D 비용을 썼다라는 거예요. 매출액 대비 3%, 그러니까 이건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의 그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R&D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창의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기업의 그 다음 혁신적인 아이템을 발굴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데 R&D에 많이 투자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제가 어떤 책이었는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그게 창의성에 관한 책이었는지 다윗과 골리앗이었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미국에서 뮤지컬의 흥행 지수를 연구한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이 큐지수 얘기가 제가 칼럼에서도 언급을 했고, 그 다음에 특허는 어떻게 돈이 되는가라는 책에도 이 얘기가 들어가 있는데, 큐지수라는 게 뭐냐면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그 조직 자체가 이렇게 따로따로 팀들이 있어야 되고 그 팀들 간에 어느 정도의 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서 이 각 팀에 예를 들어 3명에서 한 10명의 이 팀 내에서는 결집이 잘 되지만 그 결집이 잘 되는 팀들과는 좀 색깔이 굉장히 다른 팀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야만이 거기서 굉장히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창조성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이런 여러 팀들의 다양성을 포용해야만이 영혼성이 창발한다. 여기서 영혼성이 창조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큐지수가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너무 팀 내부에서는 결속이 잘 되지만 전체 팀은 굉장히 이질적인 다양성을 가진 집단들이 서로 어느 정도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타협의 노력 같은 것, 타협과 설득의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있어야만 하는 그런 조직이 되어야지 굉장히 공감대를 넓힐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온다 이거죠. 그런 측면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큐지수가 굉장히 큐지수에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헌을 해서 의원 내각제 쪽으로 가는 게 이 큐지수를 높이는 방법이죠. 그래서 큐지수가 낮은 집단의 문제가 뭐냐면은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정책 자체가 민심하고 관계가 없는 정책들이 많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큐지수가 낮은 집단의 전형적인 그런 결과물입니다. 공감대를 얻을 수 없는 정책들이 자꾸 나온다. 어쨌건 그래서 애플과 노키아의 사례를 가지고서 이 책에서는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가 이겁니다. 큐지수가 있어야만이 그 집단은 과거에 했던 방식으로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경로 우전성, 이 두뇌가 경로 우전성을 가지고 있어요. 관성의 법칙하고 비슷한 건데 그 경로 우전성을 탈피해야만이 창조적인 혁신이 가능하더라는 것이죠. 이렇습니다. 우리 한국의 정치가 이렇게 양당 체제로 가게 되면은 큐지수가 이제 그게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데, 그래서 대통령이 있고 그 밑에 그 대통령과 친한 사람들이 이렇게 포진이 되잖아요. 이게 큐지수가 굉장히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영혼성 있는 어떤 정책이 나오질 않죠. 창조적인 정책이 나오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양당 체제로 가게 되면은 우리 인간의 본능 중에서 이게 이제 뇌과학자들이 이 도표는 뇌과학자들이 인간의 이성이라는 게 어떻게 발달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쓰는 도표인데, 인간은 편도체하고 뇌섬엽 등의 원시적인 두뇌에서는 공포와 불안을 담당하는, 공포와 불안에 예민하게 우리가 촉수를 가지고 있어야지 맹수로부터 공격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공포와 불안에 민감한 뇌 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우리가 의욕적으로 뭔가를 추구하고 모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영역에서 새로운 먹이를 찾고자 하는 그런 모험의 의욕이 또 있죠. 근데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밑에서부터 이렇게 치고 올라가려는 의욕과 억누르는 의욕 사이에서 우리는 선택과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되고, 바로 이런 선택과 갈등 상황이 지속적으로 뇌세포를 진화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인간의 이성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를 우리는 선택을 하려고 하느냐면은 그게 이제 주요 먹잇감하고 이성이죠. 번식, 짝짓기를 위한 도전, 그리고 그 두 가지 생식과 번식을 위한, 그러니까 생식과 음식을 위한 그 도전을 억누르는 공포와 불안 속에서 우리가 선택과 갈등을 갖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동물적인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양당체,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가 굉장히 동물적인 단계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보수 쪽에서는 이제 보수 쪽에서는 사람들의 공포와 불안의 두뇌 쪽을 많이 자극을 해요. 그래서 그 자극을 하는 전략이 뭐냐면은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 체제를 붕괴하는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게 현재는 정북 세력이죠. 적이 있기 때문에 뭉치자 이거예요. 이게 보수들의 아주 가장 기본적인 논리고, 자연계에서 동물들이 겪고 있는 그런 갈등입니다. 진보 쪽에서는 뭐냐면은 다양성을 포용하고 인권을 향상시키자 이거예요. 최저임금을 보상하라 뭐 이런 거. 우리가 착취당하면 안 된다, 노동자들이. 이렇게 인권을 부르짖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전체적인 우리 전체 집단의 생존을 위협하는 적과 글로벌 환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이것까지 챙기기가 어렵다. 이게 이제 보수들의 논리죠. 그래서 진보는 기본적으로 다양성을 끌어안으면서 어떤 행동을 하기 때문에 분열을 하는 것이 숙명입니다. 그게 진보의 숙명일 수밖에 없죠.
어쨌건 이게 이제 양당 체제로 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보수는 이런 방식, 진보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굉장히 동물들이 이성을 발달시켜 왔던 단계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3개, 4개, 5개 정도의 그 굉장히 성숙한 당들이 서로 견제와 설득하는 방식으로 가야만이 우리 한국의 정치가 IQ가 높아질 수가 있죠. 이렇게 동물의 단계를 벗어나서. 근데 이제 이 책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바로 이런 어떤 Q 지수가 올라가는 다양성의 포용을 통해서 영혼성과 창조성을 올리려면은 그 집단이나 국가의 수장이 바로 2인자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라는 게 이제 이 책의 핵심이에요. 그걸 이제 제가 간단하게, 제가 저번에 1단계에서 이렇게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리더가 있고 국민이 있는데 삼각형으로 보면은 1인자 리더십이고 사각형으로 보면은 서번트 리더십이고, 이 전체 국민을 다 다양하게 포용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2인자 리더십이다라고 제가 저번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진보와 보수의 컨셉으로는, 진보와 보수의 이런 걸로는 우리나라의 정치가 더 이상 진보와 발전할 수가 없다. 그 얘기를 2부에서라도 꼭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했고요. 그래서 1인자 리더십의 단점에 대해서 이제 266페이지에 이렇게 나옵니다. 1인자들은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한다. 자기가 최고이기 때문이다. 스스로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 최고인지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없다. 리더는 결국 책임을 지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다. 리더는 책임을 지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다. 최근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현재 우리 한국의 리더십의 점수가 몇 점 정도가 나올 것인지. 자, 그리고 여기서 이 책에서 어니스트 셰클턴이라는 영국의 탐험가 이야기가 굉장히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작가가, 이 저자가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을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셰클턴이 이제 남극 탐험을 갔다가 배가 좌초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음 사이에 갇혀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때 셰클턴이 목표를 바꾸죠. 살아서 집에 돌아가자. 이렇게 목표를 바꾼 다음에 그 전체 인원이 지금 27명의 대원인데 27명의 대원을 모두 집으로 살려서 돌려보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어니스트 셰클턴의 리더십이라는 게 이 사람들을 절망하지 않게 하려고 다양한 게임이나 운동을 제안을 하고, 물론 리더가 자기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절망하려는 마음도 있었겠죠. 그리고 별거 아니지만 미션을 이렇게 수행하게 한 다음에 항상 근본적인 목적을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다 같이 집에 돌아가자 이거죠. 다 같이. 누군가를 빼놓지 말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셰클턴의 인듀어런스네. 야, 어떻게 그 배 이름도 인듀어런스, 인내심, 참을성이라는 뜻이잖아요. 인내 그 참다라는 뜻인데 인듀어런스 호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현재 우리 대한민국 자체가 이 인듀어런스 호와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경제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인권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집으로 이 셰클턴이 우리의 이 다음 목표는 집으로,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우리 대한민국 코의 이 다음 목표는 가정을 살리는 겁니다. 각 가정이 어떻게 자살하지 않고
다 같이 어떻게 이 국민들이 가정이라는 기본 단위를 통해서 삶의 의욕을 다시 한번 이렇게 더 북돋아 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목표로 가야만 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인듀어런스호의 운명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런 거죠. 자, 배가 이런 상황에서 아니야, 우리 한국은 더 얼음을 깨고 나가서 더 모험을 할 수 있고 더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어 라고 물론 리더가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 그렇지 않은 상황일 때는 이제는 목표를 조금 바꿔서 우리가 각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쪽으로 1차적인 목표를 바꿔보자. 우리가 성장보다는 그 내부의 결속을 다지는 쪽으로 목표를 바꿔보자. 그래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갈증으로 많은 병사들이 힘들어할 때 전쟁터에 나갔을 때인데요. 알렉산더 대왕한테 어떤 부하가 물을 떠다가 줬다라는 것이죠. 그 남아있는 물이었겠죠. 그때 그 물을 그냥 바닥에 쏟았다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과 함께 내가 갈증을 느끼겠다라는 것이죠. 너희들과 운명을 함께 하겠다. 어떤 그런 리더십이 현재 우리 한국에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 책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만 위에 이렇게 따로 별표를 해봤어요. 꼭 그냥 넘어가기가 너무나 아까운.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나라 도서 구매율이 점점 낮아지고 도서관 이용률이 2배가 올랐다고 합니다. 책을 사보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좋은 책은 혹시 이 사람들이 책을 전혀 못 사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20-30분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까 Q지수를 올리는 리더십의 대표적인 인물로 여기서 그 니미츠라는 태평양 전쟁 때 그 맥아더와 윌리엄 헬시, 홀랜드 스미스 등의 아주 개성이 강한 그런 장군들을 잘 화합을 시켰던 2인자 리더십으로 잘 화합을 시켰던 체스턴 니미츠라는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인자, 자기가 1인자라고 생각하는 리더는 그렇게 개성이 강한 그런 사람들을 화합시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다양성을 포용할 수가 없다. 그럼 그 단체는 Q지수가 올라가지 않겠죠. 창의성이 올라가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지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프레지던트라는 것은 프리사이드라는 회의를 잘 이끌어 나가는 그 의장이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프레지던트가. 그래서 이해관계를 잘 조정하고 회의를 주재한다는 뜻에서 대통령이 나왔다라는 그런 언급도 290페이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 이게 어디 나오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요. 곽타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773년부터 819년까지 살았던 유정원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곽타타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곽탁타예요. 곽탁타. 이렇게 등이 굽어서 낙타를 닮아서 이름이 곽탁타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 왜 나오냐면은, 제가 지금 교육과 관련된 이야기라서 한번 얘기해 보는 건데, 이 사람이 심은 나무, 그 다음에 옮겨 심은 나무가 너무 잘 자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너가 심은 나무는 잘 자라고 잘 크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현재 우리 한국의 교육 자체도 1인자 리더십의 교육에 좀 빠져있는 경향이 많아요. 1인자 리더십의 교육은 경쟁 위주로 돌아가거든요. 2인자 리더십의 교육은 협력으로 돌아갑니다. 협력을 하고 문제를 함께 협력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그게
Problem Based Learning, PBL이라고 그러죠. 그런 방식으로 돌아가는데 지금은 이제 성적 경쟁, 아직도 1인자 리더십의 상태로 우리 교육이 돌아가고 있어서 아이들을 이렇게 빨리 자라게끔 알며 조장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감성이라든가 자기주도성을 말라 비틀어지게 만드는 그런 상태인데, 바로 그런 우리 교육의 이 곽탁타의 그 구절이 너무나 잘 맞아떨어져서 좀 길지 말고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곽탁타한테 그렇게 나무를 잘 심고 나무를 잘 키우는 비결이 뭐예요 도대체?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곽탁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나무를 잘 살게 하거나 열매가 많이 열리게 할 능력은 없습니다. 무릇 나무란 그 뿌리가 잘 펴지기를 원합니다. 원래의 흙으로 평평하게 잘 다져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무의 천성이 잘 발휘되게 도와줄 뿐입니다. 나는 그와 같이 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간섭하거나 방해하지 않을 뿐입니다. 내 어찌 나무를 잘 자라게 하거나 무성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유식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뿌리가 접히게 하고 흙은 바꿉니다. 흙을 북돋우기도 지나치게 하거나 오히려 모자르게 합니다. 비록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관심이 지나쳐서 조급하게 조속으로 살피고 만지고 하거나, 심한 사람은 나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껍질을 벗겨보기도 합니다. 뿌리가 잘 내렸는지 나무를 흔들어 보기도 합니다. 결국 그 나무는 차츰 그 나름의 본성을 잃게 되어 시들고 마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뿐입니다. 심고 난 후에는 움직이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 일입니다. 가고 난 다음에는 다시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나무의 천성이 온전하게 되고 그 본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실을 방해하지 않을 뿐이며 감히 일찍 열매 맺고 많이 열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곽탁타처럼 꼭 하라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그 아이들을 알며 조장하는 방식으로 1인자 리더십으로 교육을 했을 때의 그 행위들이 여기 비유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야, 너 공부 안 할 거야? 그러면서 흔들어 보고 너 자니 안 자니? 그러면서 껍질을 까보고, 이런 어떤 그런 행위들이 우리 가정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어려서부터 자기주도성을 주지 못했을 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학부모의 마음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상담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건 우리가 이렇습니다. 1인자 리더십으로 우리 한국 교육이 지속적으로 돌아갔을 때 가정교육조차 그 1인자 리더십에 맞춰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점을 우리 정치권에서 그리고 교육계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전체적인 시스템을 어떻게 2인자 리더십 방식으로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어떻게 점수를 줄 수 있을 것인가, 평가제도를 어떻게 체계화시켜 볼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체계화시킬 수 없다면은 차라리 대안학교를 50% 정도로 크게 늘려주든지 해서 다양성을 포용하고 국가 전체의 Q 지수를 높이는 방법은 없는가. 우리 교육계에서도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쭉쭉쭉 넘어가고요. 갑을병 얘기를, 최근에 이제 갑질 때문에 땅콩 항공이라는 패러디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저는 우리 사회에서 제가 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갑, 을, 병으로 나눴을 때 이렇게 갑, 을, 병으로 나눴을 때 어디까지가 갑이고 어디까지가 을이고 어디까지가 병일 것인가를 제가 이제 피라미드로 한번, 이건 제가 다른 뇌과학 강좌에서도 여러 번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월과에서 있었던 시위가 있잖아요. 1대 99. 네,
그렇습니다. 갑은 1%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이 미래 사회가 인공지능과 로봇이 점점 더 상용화가 되게 되면은 이 1%는 0.1%가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어쨌건 지금 1%라고 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병들이 있죠. 병. 이 가운데가 을이 있습니다. 뭐 을이 꼭 누구다라고 얘기하자면 아무튼 을은요. 재산은 없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을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주로 그 특성을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이 갑은 땅이라든가 자본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아주 많은 지식은 아니더라도 땅이나 자본이 있으면 약간의 지식만 가지고도 충분히 갑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왜냐면은 지식을 고용하고 끌어다가 쓸 수가 있거든요. 어쨌건 그 정도가 갑이고요. 병은 이제 뭐 지식도 약하고 재산도 약한 경제력도 약한 사람들이 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의 전략과 을의 전략, 그 병의 전략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제가 갑, 을, 병의 전략을 말하면서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가고자 하는 것은 2인자 리더십이겠죠, 결국. 근데 자, 2인자 리더십이 중요한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은 우리 한국 내에서의 갑을병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이 글로벌하게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거예요. 한국은 당연히 갑이 아니죠. 그러니까 한국은 이 을의 전략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일단은 소두에 말씀을 드리고, 자, 갑의 전략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갑의 단점은 이겁니다. 갑의 단점은 휴브리스라는 게 가장 오만이라는 게 가장 큰 단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갑들이 어떻게 망하게 되냐면은 패러다임이 쉬프트,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바뀌거나 플랫폼이 흔들리는 단계에서 갑의 자리를 내놓고 맙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새롭게 IT하고 SNS 분야에서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그 사람들이 플랫폼을 바꾸면서 강자로서 등장을 하게 되고 그 사람들한테 그 그룹에 그 사람들을 뺏기게 되면 그 갑은 을이나 병으로 몰락하게 되는데 대부분 갑은 을로 몰락을 못합니다. 병으로 몰락을 하게 됩니다. 갑이 몰락을 할 때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갑들은 그렇게 애써서 전문 지식을 이렇게 습득을 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산이 붕괴가 되면은 바로 병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을의 단계도 머물기 힘들고요. 그거 조심해야 되고, 자, 을의 전략은 뭐냐면은 을의 전략이 이 책 중간에서 나왔던 다윗과 골리앗의 그 비유입니다. 을의 전략은 노마드 전략하고 니치 전략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갑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 중에 자기가 갑인지 을인지 병인지는 뭐 자기 아마 스스로 알 거예요. 이런 거죠. 갑들은 플랫폼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근데 그 플랫폼 사이에 작은 틈새들이 있고 이 틈새들이 다시 자라서 거대한 플랫폼이 될 가능성이 계속해서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 페이팔의 창업자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글로벌 갑이 될 수 있는 그런 니치 시장은 아마 계속해서 존재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도 그렇게 믿고 미래 학자들도 2050년 이후에 쓸 기술의 80%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30년 후에는 갑을병의 관계가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대기업이 그때도 갑은 아닙니다. 어쨌건 을의 전략이라는 것은 왜 노마드냐면은 이렇게 니치와 니치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힘을 키우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갑들이 차지하고 있는 영역이죠. 그래서 을들은
을들은 이 조그만 니치와 니치를 이렇게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세력을 확장해서 결국 자기 자신을 키워가기 때문에 그 니치에 주목을 해야 되고, 노마드라는 것은 자기의 지식 자체를 굉장히 넓힐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독하게 공부를 해야 되고 이렇게 탐색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을은 살아남기가 어려워요. 노마드는 뭐냐면 여기서도 배워야 되고 여기서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하면서 자기 지식을 굉장히 입체적으로 만들어야만이 결국 그 니치를 성공시킬 수가 있죠. 그게 을의 전략입니다. 자, 다음 대다수를 차지하는 병의 전략은 지식도 부족하고 자본도 부족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우리나라의 지도층들은 글로벌하게 봤을 때는 갑이 아니라 을입니다. 우리나라의 대다수의 서민층들은 병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병이 생존 전략은 무엇이냐? 첫째는 두 가지를 말하자면 기술하고 연대입니다. 기술은 자기만의 요리법이 될 수도 있고 자격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거점. 을은 노마드로 가야 돼요. 거점이 정해지면 안 됩니다. 을은 그러면은 그 지식의 힘을 잃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을은 노마드지만은 병은 자기 거점을 확보해서 그 거점과 기술을 가지고서 대부분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박봉이지만 또는 대기업들한테 이익을 다 주고 중소기업들이 그렇게 큰 이윤을 보고 있지 못하지만 그래도 자기 거점을 가지고서 그 기술을 가지고서 지금 생존을 해 나가고 있죠. 근데 이 병들의 단점이 있습니다. 병들의 단점은 뭐냐면 갑의 노예가 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건 뭐 법률적인 지식일 수도 있고 뭐 소송을 하려고 해도 지죠. 그냥 갑한테 항상 지게 되고. 그 노예화가 되기 쉬운데 이 병들이 갑의 노예가 되지 않고 같이 그 노예가 되지 않고 살아가려면 딱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연대라는 것이죠. 연대. 그러니까 갑들이 차지하고 있는 플랫폼 내에서 병들은 이렇게 조그만 지역을 차지하면서 분열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서로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갑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면서 생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점 갑의 노예가 되어갑니다. 병들은. 그러니까 그것은 뭐 이런 거죠. 월급은 물가는 올라가는데 월급은 조금밖에 안 오른다거나 이런 것들이 병이 갑의 노예가 되어가는 현상입니다. 그다음 은행한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 그 금융권의 정책에 당할 수밖에 없는 거, 주식 투자에 있어서 개미 투자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병이죠. 그래서 갑의 노예가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병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근에 이제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퍼스널 컴퓨터를 만들고 스마트폰을 만들면서 지속적으로 그 직원들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나는 지식과 권력이 한쪽으로 몰리는 것을 도저히 못 봐주겠다 이 얘기를 합니다. 뭘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나는 그것을 지식과 권력을 모든 사람들한테 나눠주기 위해서 PC를 처음에 만들었고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스마트폰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스마트폰 때문에 이집트의 봄인가요? 그 이집트에서 혁명이 있었죠. 실제로 권력이 나눠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자기 스스로 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SNS를 정말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SNS를 활용을 해서 우리 아까 그 정치권이 갑의 편인지 아닌지를 예의주시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정치권이 갑의 편을 드는 순간 병은 갑의 노예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미 그렇게 많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병들이 갑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은 SNS라든가 인터넷을 활용해서 굉장히 광범위하고 다양한 연대를 만들어야 돼요. 이게 이제 그게 시민운동일 수도 있고 시민단체일 수도 있고 뭐 밴드가 됐든 뭐가 됐든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거기서 뭐 나는 병인데 갑의 노예는 되고 싶지 않다. 지금 근데 내가 이게 내가 살아보니까 점점점 내가 노예화 되어 가는 것 같다. 이런 상희 씨 조심해주세요. 코 고는 소리가 지금 계속 녹음되고 있어서 이거 지금 나갑니다. 방송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끊어야 되겠다. 그게 나와.